오늘 죽어야 맺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무시무시하게 우리 좀 죽어야 맺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그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그룹 1번 문제, 우리 소그룹이 더 풍성해지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가장 먼저 죽어야 할 나의 익숙한 편안함이나 고집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하는 이야기는 뭐 형식은 옛날 구역하고 같습니다. 옛날 그 구역 우리가 구역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구역에 모였을 때 이렇게 같이 정말 기도해주고 같이 세워주고 했던 그 너무 좋은 성도들을 정말 신앙을 배양시키는데 구역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구역장, 정말 좋은 구역장님 구역에서는 정말 그 구역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젖을 먹이듯이 구역장님들이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만큼 큰 데는 구역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진 상태였었고 이제는 뭐 재개발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다 흩어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주중에 구역으로서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없어졌고 또 연령도 그때는 다 젊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구역 활동 열심히 하셨던 그 시절은 다 젊었습니다. 나이 많으시다고 해봤자 뭐 60대 정도면 아마 꽤 어르신 소리 들었을 거고 다 젊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화도 비슷한 주제였고 그때는 다 시어머니 욕하는 아마 그런 시어머니만 욕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연령이 뭐 다 시어머니예요. 이제 근데 며느리 욕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결혼도 또 애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너무 없는 겁니다. 서로 공감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구역 모임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뭐 가정 교회를 한다, 셀 교회를 한다. 이제 그 다 한마디로 하면 구역이고요. 그거를 뭐 영어로 하면 소그룹이라고 스몰 그룹. 이게 소그룹은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그죠? 소는 한자어고 그룹은 영어고 이게 웬 이상한 말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뭐 스몰 그룹이 맞는 거예요. 스몰 그룹 아니면 소모임 또 이상하네요. 아마 소모임이 이상해서 소모임이 이상해서 소그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그 서로 지체들끼리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가장 먼저 죽어야 될 나의 익숙한 편안함이나 그 고집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또 대화 좀 나눠보시고 두 번째는 소그룹 지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이나 감정을 쏟는 것을 손해나 죽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섬김으로 적용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돌보기 싫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좀 나보다 믿음 어린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3번은 최근 나를 가장 가슴 뛰게 한 것은 땅의 보상이었습니까? 하늘의 면류관이었습니까? 우리 소그룹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바라보도록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도 좀 해주시면서 하여튼 여러분 소그룹 하여튼 모였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명품 백 같은 거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한번 명품백 누가 자랑 한번 했다? 그러면 이제 광풍이 부는 거예요. 달러빚을 져서라도 아니면 어디야 뭐 짝퉁이라도 이제 짝퉁 사면 그래도 괜찮죠. 짝퉁 사는 건 그래도 뭐 경제적인 손실은 없지만 그러다가 명품 사겠다 그러다가 그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막 명품백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앉아있는 신앙을 넘어서 이번 주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작은 썩어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준다든지 뭐 깊이 들어준다든지, 아우 나는 모이면은 그냥 뭐 줄줄줄 이야기하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지겹다라고 하는 분은 어쩌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학을 미국에서 공부했었는데, 상담학 공부할 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치료가 되고, 심지어 들어주기만 하면, 들어주고 있으면요, 이 내담자가 막 자기가 문제를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더 듣다 보면 자기가 답도 말해요. 막 문제를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상담가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상담이 별거 아니에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에서는 그런 상담의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은 구역이랑 좀 비슷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소그룹을 하게 된, 지금 소그룹 막 이런 이야기, 소모임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은 다 뭐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렇게 뭐 좋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모여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혹시 좀 당겨 주실 수 있나요? 방송실? 네. 뭐 얼굴 그 이름까지는 그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요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리브가고요. 여기가 한나고요. 여기가 루디아입니다. 자, 뒤를 돌아보시면 여기가 베드로고요. 여기가 안드레고요. 여기가 바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회원들의 연령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 60세 이상이세요. 60세 이상. 60세 이상인 분들이 요거고요. 60세 이하가 요분들입니다. 그중에 여기 노란 분들이 지금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여기 파란 분들이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지금 제명해야 되느냐 지금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있는데요.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년 후가 되면 다 은퇴해요. 저도 은퇴할 거고 다 은퇴해요. 우리 그러고 나면 요만큼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심각하죠. 요만큼 남는 거예요. 요만큼. 10년 후가 되면 이해되십니까? 10년 후가 되면 다 은퇴하신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은퇴 안 하신 분들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한강교회가 뭐 멀지도 않아요. 10년. 여러분 10년이면 여기 제가 보기엔 다 살아계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 다 머리 까맣게 염색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나마 우리가 염색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때깔이 이렇게 있지, 우리 염색 안 해보세요. 지금 다 하얗지 지금도. 그 현실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10년 후가 되면 이 지금 남아 있는 이 루디아 요분들하고 그리고 바울 요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 주일학교 여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된다 하면서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뭐 우리가 기존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젊은 그룹들 쪽에서는 그 소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다 소그룹 했잖아요. 그 구역에서 그때 신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머리를 써도 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들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주일 대회 마치고 나머지 그 시간대, 근데 이제 오후 예배가 딱 끼어 있으니까 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이게 너무 힘드니 소그룹 예배를 소그룹으로 드리도록 하자. 지금 그런 취지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실이 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역 조직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역 조직이 지금까지 구역장님들 뭐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잘 구역을 뭐 구역 모임은 못했어도 구역을 잘 돌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전사님한테 신방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구역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역을 없앤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유는 이게 뭔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뭔가 조금 더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구역을 없앤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사실은 구역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구역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구역 장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구역 조직 속에서 구역장님이 잘 관리하시던 그런 구역들은 구역장님을 신방사 또는 다른 더 훌륭한 이름이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뭔가 좀 그래도 새로운 쇄신의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기존에 지금 전화 신방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은 계속해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모이는 거는 소그룹으로 매주 모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특히 요 그룹하고 여기 있는 요 그룹들이 뭐 요 그룹까지 이렇게 열심히 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임이 재미있으면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전도를 우리가 이제 한영원 사랑 축제 같은 걸 할 때 사실은 이제 그런 소모임이 잘 돼 있으면 먼저 보통은 소그룹이 잘 된 교회들은 소모임에 그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거는 힘들어도 그런 소모임에 오는 거는 좀 이렇게 더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 사람들은, 그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정착률이 뭐 90%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착률이 그렇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그룹에서 이미 친구를 다 사귀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교인이 돼갖고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률이 막 90%, 95%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체질로 우리도 혹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우리 10년 후에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전도를 해서 왔는데도 전도를 해서 데려다 앉혀놨는데도 이분들을 도통,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 오시면 보통 전도하신 분들이 또 바쁘시잖아요. 다른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 일 섬기느라고 바쁘시다 보면 내가 전도해 갖고 와서도 내가 돌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그룹이 잘 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구역 조직이 너무 잘 돼 있고 우리 구역은 너무 행복하게 잘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이제 1월 첫 주부터 저희가 소그룹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잘 모일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소그룹을 모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그룹이 우리는 소그룹 모여서 고스톱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고스톱 치고 있고 그런 소그룹은 안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든지 뭐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그룹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그리고 교제를 갖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한강교회 고 이간식 목사님 계실 때는 집시법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죠, 장로님? 못 모이게 했었다며요. 예? 둘 이상 모이지 마라. 약간 농담으로 집시법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 거를 좀 굉장히 좀 싫어하셨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지금 시대는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데 모일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대모임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못 하시잖아요. 근데 소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소모임이 있어서 내가 교회 와서 그 주일 대예배 속에 주일 대예배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좀 뭔가 내 속에 있는 거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속에 있는 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오후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거꾸로 매달아놔도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이미 정말 거꾸로 매달아도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라고 하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주일날 이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또 누가 돌봐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이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돌보셔야 됩니다. 돌봐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그를 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그룹은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마치 이 바켓을 갖고 물을 쫙 하고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호수 갖고 물을 쫙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 컵이 있는 거예요.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왕창 물이 확 하고 들어가서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찰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물이 가지도 않은 거예요. 뭐 졸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속에서는 아무개 왜 이렇게 요즘 졸아? 그러면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그럼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옆에 앉아서 꼬집어 줄까? 뭐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은 주전자를 갖고서 그 컵마다 이렇게 따라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그룹은 이렇게 주전자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딱 눈 마주치면서 지금 제대로 안 됐네. 그러면 컵 내놔. 그래놓고 물을 쫙 따라주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물을 따라서라도 거기에 은혜의 잔이 찰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소그룹의 장점인 겁니다. 대그룹은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은혜는 마치 그 호수라든지 바켓을 갖고 물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받지만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으니 그거를 소그룹을 통해서 그 못 받는 사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이제 소그룹의 모임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게 잘 돼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이제는 참 안타깝게도 주일이 아니면 모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참 가슴 아픈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또 그 익숙한 것에 더 그러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성경 전에 우리 성경 읽기 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 반을 그거를 다시 시작해서 저하고 같이 성경을 좀 그 앞에 그런 그 유튜브 좋은 그 설명해 주는 거 있거든요. 한 5분 정도. 예를 들면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탁 설명하고 저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그런 다큐 같은 거를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고 같이 저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같이 뭐 찬송가도 공부하고 찬송가도 같이 배우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기 오후 예배를 그렇게 카페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이 이제 그 전도 앱을 소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그룹을 그 구역에서 지금 전도회 쪽 조직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연령이라도 좀 비슷하면 아무래도 대화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연령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여줘서 그분들이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전도회별로 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일 겁니다. 노란색 안에 들어가신 분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오늘 왔는데 왜 나는 노란색이 없나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셔서 좀 우리가 어떤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소그룹이 그 여러분 안에서 보고돼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의 소그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그 이름이 없습니다만 그 첫째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이름의 소그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소그룹을 시작을 하면 기왕이면 뭔가 뭐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어려운 집에 가서 뭐 그 노인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 집에 가서 뭐 좀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섬김의 봉사의 소그룹을 한다든지 그런 좀 성격까지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누구 그 모여서 이거보다는 여러분 안에서 자생적으로 그런 모임이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들하고 또 저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오프라인으로 모이되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는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는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교육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오전에 광고한 것처럼 그 날마다 솟는 샘물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많겠죠. 근데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답이 없고 한국 교회가 좀 안타깝게는 그 이렇게 지금 하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실 거예요. 안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룹도 이제 70이 넘어갈 거고 그러면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주일날 크리스마스 때 그 초콜릿 얻어먹었던 애들이 이제 노인이 돼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한번 한국 교회에 있지 않을까 그게 저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바로 서서 정말 그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준비되고 여력이 된다면 요즘은 이런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교회 안에 시니어 교회를 다시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 시니어 교회를 또 만들어서 시니어 교회가 아예 재정까지 독립하고 그 안에 담임 목사님까지 세워서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두 교회로, 근데 시니어 교회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또 어르신들이 각성을 하셔갖고요. 80이 넘은 이제 어르신들이 일본에 가갖고 막 선교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막 선교를 하고, 그래서 한 300명 있던 교회가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도 뭐 우리는 이제는 뭐 뒷방 늙은이가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앞으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내 편은 점점 많아진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머리 하얘지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장수 시대가 된 것이 우리가 다음 이 젊은 세대를 제대로 못 키워놔서 니네들 이거 다 쓸 때까지 니네들 천국 못 온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